네, 안녕하세요. 갱스탁입니다. 자, 9월 2주차 주간 시황 분석 방송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주요 이슈 먼저 살펴볼 텐데, 미중 무역 전쟁에 관한 이슈 먼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에서 중국에게 무역 협상을 제안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러면서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가능성이 열리면서 시장에 좀 더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는 움직임 보여줬고요. 자, 하지만 어제였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9월 14일 날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산 제품 2천억 불 달러 규모의 관세를 부과해라 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관련 공청회는 이미 마친 상태였고 관세 부과를 언제 할지에 대해서 좀 주목하고 있었는데, 자, 협상 가능성을 열어두면서도 또 관세를 부과하는 이런 이중적인 정책을 같이 펼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자, 이 이후에도 중국산 전 제품이죠. 마지막 남은 2,670억 불 규모에 대해서도 관세 부과를 검토해라 라고 명령을 했기 때문에 미중 무역 협상 요게 잘 진행이 될지는 한번 좀 지켜봐야겠고, 결국 무역 전쟁을 계속해서 이어나가면서도 협상을 하겠다. 자, 요런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이제 2천억 불 규모의 관세를 부과하게 되면 중국으로서는 요거에 맞대응할 만한 카드가 많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좀 불리한 입장에서 협상을 하게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자, 미국 경제 계속해서 좋죠. 신흥국들은 뭐 경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서 미국 나홀로 지금 양호한 경기 지표들을 보이고 있고요. 자, 이번에 고용 지표 발표했는데 고용 지표도 상당히 잘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금리 인상, 금리 인상이 뭐 점점 더 빨라질 수 있고요. 9월달 FOMC에서 뭐 기준금리 올리고 그 다음에 12월까지도 올려서 올해 만약에 4차례 금리 인상을 하게 된다면, 자, 신흥국에서 외국 자본이 유출되는 속도가 좀 더 빨라질 가능성이 있다. 자, 그래서 글로벌 증시가 좀 흔들릴 가능성이 있겠다. 자, 저는 이런 식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미국의 금리 인상에 따른 강달러가 신흥국 리스크 불러오고 있는데, 금리 인상 속도가 좀 더 빨라진다면 신흥국 리스크가 다시 한번 더 불거질 수 있는 그런 원인이 될 수도 있겠고요. 자, 정부에서 부동산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계속해서 뭐 여러 정책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자, 특히 서울, 강남권 등 서울의 부동산 가격이 계속해서 치솟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또 부동산 정책을 발표했는데, 그 이후로는 좀 관망세를 나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뭐 특별한 뭐 정책이라기보다는 결국에는 세금을 더 걷고 세율 구간, 그 다음에 구간도 더 확대하고요. 그 다음에 대출을 또 제한하는 방식으로 기존 정책을 조금 더 강화하는 방식으로 정책 발표되었고, 자, 부동산 같은 경우는 안전자산이죠. 안전자산인데, 자, 주식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부동산 수익률이 너무 높은 것이 아닌가 좀 부럽기도 하고, 좀 짜증나기도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 부동산은 이렇게 빠른 속도로 가격이 올라간다면 결국에 사회적으로 뭐 부작용이 있을 수밖에 없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뭐 상승을 하더라도 최근 상승세는 좀 더 너무 빠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다음 주에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하죠. 서해를 통해서 방문하겠다 뭐 이런 뉴스 나오고 있는데, 자, 3차 남북 정상회담이 18일부터 20일까지 3일간 열립니다. 국내 재계 인사들도 함께 같이 동행을 한다고 하는데, 정상회담 좀 길게 열리는 만큼 실질적인 성과가 있을지 한번 지켜봐야겠고요. 자, 이번 주 원달러 환율 좀 하락하면서 1116원대로 마감했습니다. 자, 이번 주 주식시장 움직임 한번 볼 텐데,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좋았습니다. 자, 1.6%, 그 다음에 2% 내외로 상승할 정도로 코스피, 코스닥 양호한 움직임 보여줬고, 특히 코스닥 같은 경우는 최근에서 뭐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고, 코스피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하락하면서 지수가 뭐 강세를 보이지 못했습니다만, 최근에 중소형주 위주로 계속해서 코스닥과 마찬가지로 뭐 상당히 양호한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자, 이번 주 목요일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었습니다. 평소와 다르게 거의 시장 변동성 없는 상황에서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 마감했고요. 자, 만기일 다음 날인 금요일 날 지수가 뭐 상당히 강한 모습 보여줬습니다. 특히 코스피 같은 경우 엄청나게 올라오면서 이번 주에 결국에 강하게 상승해서 마감할 수 있었고요. 자, 제약바이오 그 다음에 녹십자 관련주 이번 주에 다시 한번 또 가는 모습 보여줬죠. 제약바이오가 악재가 어느 정도 좀 소멸이 되면서 계속해서 최근 들어서 강한 모습 보이면서 코스닥 지수 끌어올리고 있고요. 자, 반도체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좀 부정적인 보고서가 많이 나왔죠. 뭐 마이크론에 대한 부정적인 보고서도 나오고 했다가
또 금요일 날이었죠. 목요일 날 좀 긍정적인 보고서가 다시 한번 나오면서 뭐 금요일 하루 만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4%씩 반등을 해주는 모습 보여줬고, 자, 반도체, IT 반도체 섹터가 상당히 강한 모습 보여줬는데, 자, 결국에는 지금 뭐 반도체가 그래도 실적이 가장 잘 나오는 분야는 맞는 것 같고요. 자, 여기서 이제 전망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엇갈리는데, 자, 뭐 아무리 외국계 은행이나 뭐 투자 자문사 등에서 좀 보고서가 부정적으로 나온다고 해도 지금은 어떻게 보면 반도체만큼 또 좋은 뭐 실적이 좋은 회사들도 별로 없는 것 같고요. 반도체에 따라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코스피 시총 1, 2 종목이기 때문에 자, 반도체 보고서에 따라서 뭐 주식시장 변동성도 상당히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주식시장은 뭐 마지막에 반도체 섹터까지 올라오면서 뭐 코스피, 코스닥 상승 마감했는데요. 자, 주식시장 차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코스피 주봉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코스피 주봉 차트로 봤을 때는 주봉상 121선 찍고 나서 여기서 반등해주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뭐 2350 정도까지 올라올 수도 있겠다. 자, 이렇게 말씀드렸었죠. 지금 요 위치 전 저점이죠. 자, 전 저점. 여기까지 지금 딱 올려놓고서 지금 올라가지 못하는데 좀 더 올라올 수 있어 보입니다. 그 위에, 그 위에 저항선으로 보이는 한 2350에서 60 정도, 이게 주봉선 21선 있는 요 위치 정도까지는 좀 더 올라올 수 있지 않을까, 자,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자, 일봉상 봤을 때는 거의 뭐 꼭대기입니다. 지금 이제 꼭대기에서 계속해서 돌파 시도를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자,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요 위치, 자, 이렇게 지금 여기 조금씩 높긴 합니다만, 조금씩 다르긴 합니다만 2320대 정도를 이번에 돌파해서 올라갈 수 있을지가 관건이겠고요. 자, 금요일날 같은 경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강하면서 여기 갭이 발생했죠. 이 갭을 뭐 일시적으로 메우러 내려올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느 정도 바닥을 확인한 것이 아닌가, 코스피는 그렇게 보이죠. 하지만 미중 무역 전쟁 등 글로벌리 좀 악재들이 많이 있습니다. 무역 협상이 갑자기 잘 될 것이다 라고 기대하는 것은 어렵고, 자, 국내 경기도 만만치 않고 신흥국 리스크가 계속해서 불거지고 있죠. 자, 미국 경기가 좋아지면 뭐 반대로 강달러가 나타나면서 금리 인상되고 하면서 신흥국 리스크가 또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경기 지표 호조가 자, 호재다라고만은 보기 어렵고요. 오히려 이에 따라서 자, 신흥국에서 외국인 자본 유출이 빨라지고, 자, 달러가 강함에 따라서 점점 좀 글로벌리 불안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박스권 흐름을 최근에서 계속 보이고 있죠. 여기 박스권에서 움직이다가 자, 어느 쪽으로 한번 터지긴 터질 것 같은데 그 방향성은 좀 보면서 잘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예측의 영역보다는 지금은 대응의 영역에 가깝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지금 코스닥은 너무 좋습니다. 코스닥은 뭐 상당히 좋은 모습, 지금 뭐 4주 연속해서 양봉 올리면서 자, 바닥 찍고 한 달간 계속해서 주봉으로 봤을 때 계속해서 올라오는 모습 보이고 있죠. 그래서 지금 많이 올라왔습니다. 830대까지 올라오고, 자, 21선, 주봉선 21선까지 이제 돌파해서 올라오는 모습인데, 여기서 과연 800대 후반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는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제약바이오가 또 돈이 몰리기 시작하면은 뭐 강한 상승을 보여주는 섹터는 맞습니다만 한 차례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자, 이렇게 올라왔던 뭐 900선 내외까지 다시 한번 올라올 수 있을지는 봐야겠고요. 자, 지금 뭐 바닥에서부터 한 달 정도 동안 많이 올라왔죠. 자, 10% 이상 올라온 만큼 뭐 일시적으로 숨고르기는 들어갈 수 있겠다. 하지만 코스닥 같은 경우가 최근에 코스피보다는 훨씬 흐름이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일봉상 봐도 크게 눌리는 구간 없이 바닥에서부터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동평균선 끌어올리면서 다시 한번 정배열 맞추는 작업 진행하고 있는데, 여기서 뭐 코스닥이 계속해서 안 쉬고 올라가기는 쉽지는 않겠죠. 자, 지금 뭐 요 위치 820대 저항으로 보였던 820대 후반에서 830 정도를 살짝 뚫고 올라갔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추가적인 상승을 더 보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만약에 제가 예측을 해본다면 자, 이렇게 고점을 낮추는 요 지점 한 850 정도까지 상승했다가 여기서 이렇게 올라왔다가 이 저항선을 만나게 되면 자, 일시적으로 좀 눌렸다가 가지 않을까. 저는 코스닥은 지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좀 더 강한 모습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고요. 자, 코스닥이 강한 만큼 뭐 개인 투자자들이 매매하기에 좀 양호한 시장이 나오고 있다. 자,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자, 코스닥 같은 경우는 많이 올라온 만큼 뭐 일시적으로 쉬어갈 수 있고, 자, 코스피도 박스권 지금 상단에 다시 한번 붙여놨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는지는 뭐 봐야겠습니다만, 여기서는 일부
비중을 줄이는 구간이 맞지 않은가라고 개인적인 의견 말씀드리면서 자, 이번 주 선물 옵션 동시 만기 아무 일 없이 잘 지나가서 다행이고요. 다음 주에도 상승장 계속 이어지기를 바라면서 자, 8월 2주차 주간 시황 분석 마치고 또 다음 주에 뵙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